할머니, 우리 보물찾기 게임 할래요? 7살 손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띠띠띠띠. 그런데 안방으로 달려간 손주가 갑자기 금고 비밀번호를 척척 누르더라고요. 대체 손자는 어떻게 금고 번호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자마자 저는 죽으림을 다해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지금부터 한겨울에 도망쳐야 했던 73세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순례입니다. 올해 73살이에요. 저녁마다 관절약을 먹습니다. 뚜껑을 돌리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한참을 끙끙거리다 겨우 열었죠. 물 한 모금 삼키니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약통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낡은 내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바랜면 내복이었죠.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내복을 보물처럼 아낍니다. 매일 저녁 꺼내서 냄새를 맡아요. 세제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보풀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내복은 성훈이가 사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첫 알바를 시작했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한 달을 일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이걸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따뜻하게 자. 성훈이가 수줍게 웃으며 건넸어요. 나중에 나 돈 많이 벌면 기사 딸린 차 태워줄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우리 성훈이 효자네.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성훈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이 내복을 입고 잤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죠. 지금 제 손을 보세요. 손가락 마디가 뒤틀려 있습니다. 관절이 굵어졌어요. 지문은 닳아서 거의 사라졌죠. 스마트폰 지문 인식이 안 됩니다. 무릎 위에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튀어서 생긴 거예요. 이게 제 40년 인생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팔았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리어카에 떡볶이 재료를 싣고 골목을 지나갔죠. 겨울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었거든요. 수학, 영어, 논술 다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성훈이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죠. 병원에서 이틀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성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성훈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험금도 빚 갚는데 다 썼어요. 그날 밤 성훈이를 재우고 부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한 통,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죠. 어떡하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아다녔어요.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 파는 할머니를 봤어요. 손님이 줄을 서 있었죠. 저것도 돈이 되는구나. 집에 와서 떡볶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추장, 설탕, 물엿을 섞었어요. 맛을 봤죠. 괜찮네. 다음 날 리어카를 구했습니다. 중고로 3만 원에 샀어요. 떡은 떡집에서 떼왔죠. 시장 구석 자리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떡볶이 1,000원.
목청껏 외쳤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1시간을 서 있었죠. 발이 저렸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담아줬어요.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성훈이 학원비를 내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하지만 나갔어요.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갔죠. 떡볶이를 만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옆 가게 아줌마가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가 수학 100점 맞았다고 자랑했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시험지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 하나로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성훈이 천재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열이 40도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성훈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죠.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성훈이가 대학에 갔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죠.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죠. 집에 오면 새벽 3시였어요. 1시간 자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성훈이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대학교 4학년 때 말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대기업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성훈이가? 응. 다음 달부터 출근해. 그날 떡볶이를 팔다가 울었어요. 손님이 물었죠.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서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성훈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써. 회사 다니려면 돈 필요하잖아. 엄마가 먼저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결국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성훈아,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성훈이가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31살이었죠.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결혼식 날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공손하게 절했죠. 그래, 우리 성훈이 잘 부탁해.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 뒤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처음 안아봤죠. 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민준이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성훈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엄마 집도 크잖아요. 제 집 얘기를 해야겠네요. 20년 전에 샀습니다. 떡볶이로 번 돈을 모아서요. 서울 요지에 있는 상가주택이었어요.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이었죠. 당시 3억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100억이 넘는데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자주 와요. 할머니, 파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이 집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40년 고생해서 마련한 거니까요. 성훈이 가족이 2층으로 이사 왔어요. 저는 3층에서 살았죠. 아침마다 내려가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놨죠. 7시쯤 되면 성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먹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도 나왔죠. 어머니, 아침부터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의 바른 며느리 같았어요. 민준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녀요. 아침마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죠. 할머니, 손잡고 학교 갈래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래, 할머니랑 가자. 골목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죠.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 그래, 뭐 그릴 건데?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그릴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학교 앞에서 손을 놓았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잘 살아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 돼서 엄마는 행복해. 지은이가 거들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그냥 내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실, 안방, 심지어 서랍 안까지요. 뭐하니? 제가 물었어요. 아, 어머니. 인테리어 참고하려고요. 그래. 이상했습니다. 왜 남의 집 서랍까지 찍을까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응? 왜? 만약을 대비해서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금고 비밀번호를 왜 물을까요? 찝찝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3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서랍에서 낡은 내복을 꺼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아직도 성훈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고생했지만 후회 없어. 성훈이만 행복하면 돼. 내복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 아세요? 실버타운? 네. 요즘 호텔급 실버타운이 대세래요.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건물 사진이었죠. 시설도 정말 좋아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성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 큰 집 관리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오르내리시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편하게 사세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너희랑 같이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지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어머니,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때요? 견학도 가보시고요. 글쎄,
요즘 어르신들 다 가세요. 어머니만 혼자 여기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다고요? 저는 손주랑 같이 있는데 왜 외롭나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지은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손이 떨렸어요. 물컵이 싱크대로 떨어졌죠.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럴까? 물을 끄고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는데 이상했어요.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죠. 내가 안 닫았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이 있었어요.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분명히 왼쪽에 놨었는데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옷장을 열어봤어요. 귀금속 상자가 있었죠. 상자 각도가 달랐습니다. 누가 만진 것 같았어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왔나? 저녁에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 방 들어왔니? 네. 어머니 방이요? 응. 서랍이랑 옷장이 좀 이상해서. 지은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 청소하려고 들어갔어요. 청소? 네. 어머니 안 계실 때 청소기 돌리고 먼지 닦았어요. 뭐 문제 있나요? 방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고맙네. 어머니, 전 좋은 뜻으로 한 건데요. 지은이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 미안해. 제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어요. 청소하면서 왜 서랍을 열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니? 건강 확인용 카메라예요. 요즘 홀로 계실 때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서요. 카메라? 네. 안방에 하나만 달아도 될까요? 그럼 제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그래. 그럼 고맙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이가 안방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위치는 금고 정면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달아도 될까요? 응. 괜찮아. 지은이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카메라를 고정했죠.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 각도가 좋겠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강 확인용이면 침대 쪽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금고를 보죠? 지은아,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 각도가 방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지은이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보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거렸죠.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요. 단골 생선 가게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례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바빠서요. 생선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례 씨, 혹시 집 파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랐죠. 며느리분이 부동산에 집 내놨다고 하던데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술래 시집 매물로 나왔대요.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생선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집 매물로 나왔나요? 2층, 3층 주택이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어요. 네. 며느님이 이번 주에 오셨어요. 시세 알아보러 오셨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저녁이 됐어요. 성훈이와 지은이가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성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무슨 일이요?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며? 성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게 뭐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 네. 어머니가 혹시 치매 오시면 어쩌려고요? 미리 준비해야죠. 치매라고요?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이가 진정시키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이게 걱정이야? 그럼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있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치매 같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훈이가 변명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흐느꼈습니다. 왜 이래?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떡볶이 팔아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같이 살게 해줬는데요.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좀 나아졌죠.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래도 참아야지. 손주 생각해서라도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성훈이와 지은이가 나왔죠. 어머니, 아침 맛있겠어요.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먹어. 하지만 속은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죠. 민준이가 학교에 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안방에 앉아 있었죠. 금고를 봤어요. 그 위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거렸어요. 저게 정말 날 위한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렌즈가 금고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혹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우리 집 안이 보였죠. 뭐 보니? 아, 카메라예요.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안방이 다 보였어요. 침대, 옷장, 그리고 금고. 특히 금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정말 건강 확인용일까?
의심이 커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카메라 때문이었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메라를 가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지은이가 뭐라고 할까봐 참았죠. 크리스마스 오후였습니다. 성훈이와 지은이가 외출했어요. 민준이만 집에 있었죠. 저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응. 정리 좀 하고 있어. 할머니, 우리 게임 할래요? 게임? 네.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무슨 게임인데?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물찾기 게임해요.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보물찾기? 무슨 보물? 엄마가 할머니 방에 보물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 눈이 반짝였죠.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랬어? 네, 빨리 찾아요. 민준이가 제 손을 끌었어요. 안방으로 향했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는데? 엄마가 저기라고 했어요. 민준이 손가락이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금고? 네. 할머니, 여기 보물 있어요? 민준이가 금고 앞에 섰죠.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버튼을 눌렀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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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숫자 4개를 거침없이 눌렀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엄마 휴대폰에 할머니가 이거 누르는 거 다 나오던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휴대폰? 네. 엄마가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숫자 누르는 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메라. 그 카메라가 제 비밀번호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휴대폰으로 봤다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요, 보물 다 찾으면 나 로봇 사준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보물 찾았으니까 나 로봇 사주세요.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었죠. 하느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건강 확인용 카메라가 금고를 노린 거였구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은이가 카메라로 제 금고 비밀번호를 훔쳐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손주를 이용했습니다. 게임이라고 속여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였죠. 여보 왔어. 성훈이 목소리였어요. 집에 온 거예요. 이어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봤어? 휴대폰 알람. 어머, 금고 알람 떴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고 알람? 카메라에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노인네가 금고 열었나 봐. 빨리 가봐. 지은이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빨랐습니다. 뛰어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금고가 보였습니다. 안에 인감이 있었어요. 서류도 있었죠. 통장도요. 저거 가져가야 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서류들이 없으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손이 떨렸지만 움직였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삑삑삑 소리가 났죠. 안에서 보따리를 꺼냈어요. 빨간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인감, 서류, 통장이 다 들어 있었죠.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급한 일 있어. 조용히 있어. 응?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복도 끝까지 왔습니다. 곧 방문이 열릴 거예요. 도망쳐야 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뒷문. 안방에 작은 뒷문이 있었어요. 비상구였죠.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고요. 뒷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죠.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성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열린 거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뒷계단이었습니다. 좁고 가팔랐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장까지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열었죠.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나갔어요. 맨발로요. 아스팔트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돌멩이가 발바닥에 박혔어요. 찌릿. 아팠죠. 발을 보니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훈이가 뒷문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거기 서요. 소리쳤죠?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골목을 달렸어요. 저녁 준비하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저녁 냄새가 났죠.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평범한 냄새들이었어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죠.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73살 노인이 맨발로요. 보따리를 안고요.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시장 쪽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장이에요. 조금만 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뒤에서 성훈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간판들이 보였죠. 생선가게, 채소가게, 떡집.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다 왔어.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저 할머니 맨발이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생선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단골 아줌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순례 씨, 무슨 일이에요? 맨발로. 잠깐만요.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헛떡헛떡 숨만 쉬었죠. 뒤를 확인했습니다. 성훈이가 안 보였어요. 시장까지는 안 쫓아온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에 기댔죠. 순례 씨 괜찮아요?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발에서 피가 흘렀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는 꼭 안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지켰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순례 씨, 발이 왜 그래요? 피 나잖아요. 아줌마가 놀랐어요. 제 발을 봤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흥건했죠.
돌에 베인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가봐야 할 때가 있어요. 어디요? 병원 먼저 가야죠. 아니에요. 법무사 사무실이요. 법무사 사무실까지 600m였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서요.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았어요. 이거 지켜야 해. 이거라도 있어야 집을 지킬 수 있어. 골목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맨발에 피투성이인 할머니였으니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떤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이 보였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죠. 김영수 법무사 사무실. 40년 단골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셨을 때도 도와줬습니다. 집 살 때도 서류 정리해줬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이 너무 아팠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올라갔죠.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김 선생님,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례예요. 한순례. 문이 열렸어요. 6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법무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순례 씨.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발이 왜 이래? 제 발을 봤어요. 피투성이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어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수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발 좀 봅시다.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맨발로. 달려왔어요. 맨발로요? 왜요?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김 선생님. 네, 순례 씨. 말씀하세요. 저 배신당했어요. 김영수가 소독약을 발에 뿌렸어요. 따끔. 아팠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누가 순례 씨를요? 우리 며느리. 아들.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가 기다려줬어요. 소독약을 바르며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달았어요. 건강 확인용이라고요. 근데 그게 금고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단 거였어요. 뭐라고요? 김영수 손이 멈췄습니다. 손주를 이용했어요. 게임이라고 속여서요. 보물찾기 게임이래요. 손주가 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휴대폰으로 봤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김영수가 분노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손주까지 이용하다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우리 집을 내놨대요. 제 허락도 없이요.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고요. 치매요? 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집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김영수가 붕대를 감았습니다. 발을 정성스럽게 감쌌어요. 순례 씨, 이건 범죄예요. 사기죠. 그래서 왔어요.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인감이에요. 서류도 있고 통장도 있어요. 이거라도 지켜야 해요. 이게 없으면 집을 못 지켜요. 김영수가 보따리를 받았어요. 풀어봤죠?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네. 맨발로요. 순례 씨. 김영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죠. 서류 꺼내세요. 오늘부로 그놈들 내 자식 아니에요. 순례 씨, 진심이에요. 손주까지 이용한 놈들이에요. 용서 못해요.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영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먼저 응급조치부터 하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연결하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할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나 김영수야. 잠시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안에 옵니다. 순례 씨 사건 들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붕대가 조여졌죠. 하얗게 감긴 붕대가 보였어요. 정말 맨발로 달렸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김영수가 차를 가져왔어요. 드세요. 진정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어요. 조금 나아졌죠.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수가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혜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숨이에요. 상황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박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시작하죠. 김영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금고, 손주 이용, 부동산 매물. 다 얘기했어요. 박지혜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명백한 사기 및 문서 위조 시도예요. 아직 계약은 안 했죠? 아니요. 제가 도망쳐서요. 잘하셨어요. 인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박지혜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먼저 증여계약 전부 무효화시킵니다. 그 다음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고요. 문서 위조요? 아직 위조는 안 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하려고 했잖아요. 시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게다가 카메라로 비밀번호 훔쳐본 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김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참, 우리도 증거 있어요. 증거요? 박지혜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순례 씨 집 앞 편의점에도 CCTV가 있거든요. 순례 씨 집 현관 쪽을 비추고 있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사람 데리고 온 것도 찍혔고 아들이랑 현관에서 수상한 대화하는 것도 다 찍혔을 거예요. 정말요? 네. 녹음도 돼요. 박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같았죠. 저는 지켜봤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순례 씨가 피해자예요. 법은 피해자 편이에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지혜가 서류를 출력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순례. 제 이름을 썼어요. 이제 뭐 하죠? 순례 씨 집으로 갑니다. 아들 내외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정면 승부 보는 거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혜 차를 탔어요. 김영수도 같이 갔죠. 차 안에서 박지혜가 말했습니다. 순례 씨 무서우세요? 아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잘하셨어요. 이제 정의를 찾으시는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3층짜리 상가주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에 있는 거죠. 차에서 내렸어요. 발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현관문으로 갔죠. 박지혜와 김영수가 옆에 있었어요. 들어가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성훈이와 지은이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성훈이가 놀란 얼굴이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지은이도 창백한 얼굴이었죠. 제 발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어머니 발이.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성훈이와 지은이가 멈칫했죠. 앉으라고 했어. 두 사람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박지혜와 김영수가 옆에 섰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내 변호사님이랑 법무사님이야. 박지혜가 명함을 건넸어요. 변호사 박지혜입니다. 한순례 씨 대리인이고요. 성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너희가 한 짓 다 알아. 엄마 무슨 말씀을. 카메라 말이야.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건강 확인용이라며? 거짓말이었지. 금고 비밀번호 훔쳐보려고 단 거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주까지 이용했잖아. 게임이라고 속여서.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는 변명하려 했죠. 어머니, 저희는 정말.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죠. 부동산에 집 내놓은 것도 알아. 내 허락도 없이.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박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순례 씨는 정상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치매 아니에요. 박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을 보여줬죠.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현관 앞이 보였어요. 지은이가 부동산 사람과 얘기하는 장면이었죠. 어머니 치매예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팔면 최소 100억은 받아요. 성훈이 목소리도 들렸죠.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성훈이와 지은이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노인네 금고 비번 알아냈어? 응. 카메라로 다 봤어. 민준이한테 게임이라고 시켰더니 잘하더라. 역시 내 아내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이와 지은이는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 말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 정말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늦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증여계약 전부 무효입니다. 그리고 사기 및 문서위조 시도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고소요?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네. 경찰 신고도 했어요. 곧 올 거예요. 성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넌 민준이까지 이용했어. 7살짜리 아이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이제 나가. 이 집에서.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성훈이가 일어났어요. 지은이도 일어났죠.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지은이가 민준이 손을 잡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성훈이 가족이 나간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죠. 박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잘하셨어요, 순례 씨. 정말요? 네. 용기 내셨어요. 김영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시세요.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갔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아직 아니에요. 법적 절차가 남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박지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받았죠. CCTV 영상도 제출했어요. 고소 접수됐습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박지혜와 김영수도 돌아갔습니다. 순례 씨, 편히 쉬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저 혼자였어요. 거실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안방으로 갔죠.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금고를 보고 있는 카메라요. 의자에 올라가서 떼어냈어요. 손에 들고 봤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죠. 이게 날 감시했구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던졌어요. 아래로 떨어졌죠.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발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죠. 맨발로 달렸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73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죠. 후련해서였어요. 이겼어. 내가 이겼어.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훈이 가족은 월세방으로 이사 갔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텅 빈 2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성훈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쓰던 책상이었죠. 트로피도 있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상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죠. 성훈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순수했는데 사진을 만졌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침대에 앉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마디, 닳아버린 지문. 내가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생각했어. 내 인생은 없었지.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순례야. 평생 나한테 미안했구나. 다음 날 김영수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상가주택 절반을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김영수가 놀랐어요. 네. 저처럼 자식한테 배신당한 노인들을 위해 써주세요. 순례 씨, 괜찮아요. 이게 제 마음 편한 길이에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상가주택 절반을 노인 복지 기금으로 기부했어요. 50억 원 상당이었죠. 정말 후회 없으세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서명했습니다. 한순례. 제 이름을 썼어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2층, 20평이었죠. 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해가 잘 들었어요. 창문을 열면 시장 냄새가 났죠. 떡볶이 냄새, 생선 냄새, 김치 냄새. 익숙한 냄새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좋네. 웃었어요. 첫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었어요. 갓 지은 밥에 나물 한 가지만 났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맛있었어요.
남 눈치 안 보고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가게를 둘러봤어요. 연두색 스웨터가 눈에 들어왔죠. 예뻤습니다.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죠. 괜찮네. 웃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계산했어요. 15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비싼 옷 안 사봤어요. 하지만 후회 없었죠. 이게 내가 입고 싶던 옷이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성훈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초췌했죠. 엄마, 왜 왔니? 엄마 미안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남 주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훈아, 네 엄마. 난 이제 너희 엄마 말고 한술래로 좀 살련다. 엄마, 떡볶이 한 판 채우려면 밑바닥부터 끓여야 하는 법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희도 인생 바닥부터 정직하게 다시 끓여봐라. 엄마, 제발. 이게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성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생선가게 아줌마가 반겼습니다. 술래 씨,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나를 찾았어요. 아줌마가 웃었죠. 멋진데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요. 연두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장 냄새가 났죠. 떡볶이 냄새요. 좋다. 웃으며 걸었습니다. 경쾌한 걸음이었어요. 맨발로 도망쳤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걷고 있었죠. 한순례로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